여의도에서 여기 양재동 제우스 빌딩으로 왔을 때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요? 네. 여기 근데 건물이 좀 작아서 한 50명? 20명? 50명? 20명? 네. 아,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0명 정도였대요. 직원분들이. 그래요? 예.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배 성장한 거죠. 네, 그러네요. 그 이동학 회장님 혼자서 시작하셨으니까 네. 그 한 명보다는 10배 규모, 10명이 이제 여기로 같이 이동을 했었고, 여기에 1988년도에 그 제우스 빌딩에 왔고. 이제 제우스가 다 이사를 했고, 그리고 한 2005년까지 여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오산사업장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오산사업장으로 갈 때는 직원 수가 약 한 260명 정도. 정말 이제, 많이 늘었네요. 예, 맞아요. 성장해서 이사를 그때는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통문관만큼이나 되게 역사적인 그런 그 건물이고,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그 시절 여의도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버스 노선도 많지 않았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럼에도 어딘가 정겨운 풍경이었지만 고층 빌딩이 하나둘 들어서며 삭막한 도시로 변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나는 강남 일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침 부동산 열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아침에 내놓은 매물이 점심에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양재동에 160평 남짓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사옥을 짓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일조권, 인근 건물 간격, 주차장 문제까지 걸림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줄만 그었다고 설계가 아니고 벽돌만 올렸다고 건축이 아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옥이 완공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사를 지냈다. 재단 위엔 돼지머리도 올려놓았다. 처음 제우스를 시작하던 그날, 홀로 책상을 나르고 플라스틱 간판을 달던 그 외로웠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런 내가 이제 번듯한 사옥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감격스러웠다. 여기 네, 우산사업장에도 있던 우와, 그 회사 이게 아직도 슬로건인데, 있구나. 굿 컴퍼니 회사- 앤 스트롱 컴퍼니 해가지고 좋은 회사 강한 회사, 이게 제우스가 예전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회사 슬로건이었는데, 슬로건, 제우스 슬로건. 아직 그 제우스의 흔적이 남아. 네, 제우스의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저는 FA 사업부 DRS BU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태협이라고 합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하고 일부 반도체 로봇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 1월 입사했고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28년 됐나요? 네. 진짜 리빙 레전드시네요, 리빙 레전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입사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예를 들면 뭐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이런데 채용 공고 난 걸 보고 아마 그 입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신문에 난 제우스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입사 채용 공고 문구가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우스는 반도체 설비 전문 회사인데 새롭게 LCD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기 관련된 신입 사원을 뭐 채용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LCD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영어 단어가 되게 첨단 산업인가 보다라는 아무런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런 걸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력서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집이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다들 저를 이제 처음에 시골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부산은 시골이 아니다. 제가 처음 서울 이제 생활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한 달 지나 보니까
왜 부산을 시골이라고 하는지 서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입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는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몇 번지 제우스 빌딩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회사가 뭐 자체 빌딩 사옥을 가진 회사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엄청난 회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기에 그것도 또 강남에 사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강남 대로변에 한 몇십 층 되는 그런 빌딩을 사실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태웅님하고 다슬님 그 빌딩 혹시 가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크진 않죠. 네, 그게 메인 도로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 있고, 약간 주택 같은 느낌. 네, 주택가에 5층짜리 사실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딩이거든요. 그걸 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처음엔 좀 들었었습니다. 네.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였고요. 전 직원 이름을 뭐 모를 수가 없으니까 다 전 직원 이름을 서로 아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은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한 팀, 뭐, 그 부서 요렇게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전 회사가 다 좀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지금의 사옥을 보면 상당히 좀 뿌듯하고 보람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 회사 자체의 능력, 그 직원들의 능력, 그리고 그 시기에 따른 뭐 어떤 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상당히 제우스가 발전해 왔지 않나 싶어서 여러모로 앞으로도 미래가 좀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몇십 명 되던 회사가 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도체하고 LCD 붐이 불면서 갑작스럽게 큰 회사들은 상당히 몇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이 차근차근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오면서 커간 회사는 제 주변에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중년을 넘어서 이제 작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20, 30대 젊은 저희 직원분들을 많이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좀 재기발랄하고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몇 년 더 제우스에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우스를 퇴직을 하고 앞으로 제우스의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됐을 때 제가 뭐 기대했던 방향 이상의 방향으로 제우스가 발전하고 그 주역이 금방 말씀드렸던 20, 30대 젊은 직원분들이 주역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40대 이상 직원들께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동학 회장님 건강하신가요? 그 회장님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항상 그 너그럽고 그 신사적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밑에 사람들한테 일임하면서 위에서 모범된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이 오늘의 제우스에 이르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아부성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솔직하게 좀 느꼈던 감정이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우스의 서울 시절은 여기 양재동에서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는 공장을 지어서 용인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오산 사업장이 먼저 준공이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재동 이후에 그 먼저 지어진 사업장은 용인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울 투어 이후에는 용인으로 가서 제우스 용인 사업장을 다음으로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